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방화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의 초반에 방화벽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제 네트워크 보안 섹션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일반적인 방화벽 유형을 살펴보며 이들 간의 차이점과 작동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방화벽이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방화벽은 우리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필터링합니다. 방화벽에는 규칙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떤 트래픽이 이 규칙을 준수하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방화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이 이를 차단할 것입니다. 방화벽에는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있는 독립적인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호스트 기반 방화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컴퓨터와 서버의 소프트웨어로 설치됩니다. 사실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 내장된 호스트 기반 방화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IT 장치를 보호하고 잠그려면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과 호스트 기반 방화벽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어의 깊이를 형성하는 전략이 되어 우리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의에서 다룰 세 가지 방화벽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세 가지 일반적인 방화벽 유형은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방화벽입니다. 이것이 방화벽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화벽 유형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세대 방화벽은 패킷 필터링입니다. 2세대 방화벽은 회로 수준이며 3세대 방화벽은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방화벽입니다. 이제 1세대 방화벽인 패킷 필터링 방화벽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킷 필터링 방화벽은 우리의 1세대 방화벽입니다. 패킷 필터링 방화벽은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며 작동 방식은 규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ACL이라고 합니다. 접근 제어 목록은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목록에 불과합니다.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패킷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 또는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차단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방화벽은 기본적인 TCP/IP 패킷 속성을 기반으로 필터링합니다. 먼저 1세대 방화벽, 즉 패킷 필터링 방화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화벽은 IP 주소, TCP 또는 UDP 포트 번호, 그리고 그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즉, 출발지 또는 목적지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만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데이터가 유효한 세션에 속해 있는지 혹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상태 비저장 방화벽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패킷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보고 미리 정의된 ACL 규칙에 따라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1세대 패킷 필터링 방화벽입니다. 이제 한 단계 발전한 2세대 방화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 방화벽은 상태 검사 방화벽으로 방화벽이 작동하는 방식에 지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2세대 방화벽은 OSI 모델의 4계층, 즉 전송계층에서 작동합니다. 전송계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TCP와 UDP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태검사 방화벽은 TCP 세션을 살펴보며 요청된 세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TCP 세션과 관련된 3단계 핸드쉐이크를 모니터링합니다. TCP 통신은 먼저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 SYN을 보내고 서버는 연결 수락 및 응답 SYN 플러스 ACK를 보낸 뒤 클라이언트가 응답 확인 ACK를 보내는 3단계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때 특히 TC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 그 데이터가 유효한 TCP 세션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TCP와 특히 3단계 핸드쉐이크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벽이 어떤 이유로 세션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세션을 종료하고 차단하여 방화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커는 3단계 핸드쉐이크를 변조하여 네트워크에 있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정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특정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벽의 역할은 이러한 TCP 세션을 살펴보고 유효한 세션과 유효하지 않은 세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방화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이터가 방화벽을 통과하려고 할 경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2세대 방화벽, 즉 상태검사 방화벽입니다. 이제 3세대 방화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방화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OSI 모델의 7계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록시 서버로도 알려져 있으며 프록시 서버는 이전에 네트워킹 장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프록시 서버는 네트워크의 장치를 대신하여 작동합니다. 모든 요청은 프록시를 통해 진행되며 프록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프록시는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필터링, 트래픽 캐싱, 그리고 프록시 서버를 통과하는 활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터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세대 방화벽을 설정할 때 우리는 FTP 트래픽이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과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FTP 프로토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프록시는 특정 프로토콜과 관련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 깊은 패킷 검사를 수행하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레벨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허용 또는 거부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방화벽과는 다릅니다. 1세대 방화벽은 기본 패킷 필터링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1세대 방화벽은 포트 번호만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1세대 방화벽보다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또한 3세대 방화벽은 성능 이유로 캐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방문하고 같은 동영상을 자주 클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ISP 연결의 대역폭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캐싱을 통해 요청한 웹사이트의 정보를 프록시 서버가 가져와 메모리에 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요청할 때 프록시 서버는 캐시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SP와의 인터넷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방화벽은 감사 목적을 위한 사용자 활동 로그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들이 서명한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 로그를 통해 그들에게 돌아가고 이를 인사부에 제공하여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세대 방화벽, 즉 애플리케이션 레벨 방화벽이며 프록시 서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